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사랑입니다. 오늘 수업은 반고흐 작품을 알아보고 반고흐처럼 작품을 만들어 봅니다. 빈센트 반 고흐, 그는 누구일까요? 1853년부터 1890년도까지 길지 않은 삶을 사는 빈센트 반 고흐는 죽기 전까지 2000여 작품을 남긴 화가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림의 두각을 드러냈을까요? 오히려 고흐는 미술가보다는 파블로 같은 곤충학자가 될 자질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고흐는 모든 곤충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고 곤충들을 과학자처럼 자세히 관찰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자처럼 꼼꼼하게 수집하고 분류했다고 합니다. 이런 면모가 나중에 고흐의 그림에서 자연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고흐는 어떤 이유에서인진 몰라도 학창시절 학교를 자퇴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이후 일을 찾던 아버지는 성공한 화랑인 큰 아버지 밑으로 고흐를 보냅니다. 그래서 16살에 큰 아버지 주선으로 구필 화랑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나름의 화랑의 생활을 잘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죠. 그래서 구필 화랑을 그만두고 종교인으로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노력으로 보조 목사의 일을 얻지만 고흐는 잘 해내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가족에서 내려오는 정신병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보조 목사직도 그만두고 다시 네덜란드의 가족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후 계속 목사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목사가 되기엔 너무 많은 나이와 여러 가지 이유가 맞물려 그만두게 됩니다. 그 이후 이제 고흐는 화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림 공부를 어느 정도 마친 후 파리로 갑니다. 당시 파리는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성행하던 인상주의와 일본 판화의 영향을 이때 받게 됩니다. 인상주의의 영향으로 그의 그림은 좀 더 밝은 색을 띠게 됐고 일본 판화의 영향으로 강렬한 색감과 바탕선이 나타나는 그림체를 가지게 됩니다. 이 이후 고흐는 남프랑스 아를로 떠나게 됩니다. 그에게는 예술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알게 된 고갱에게 같이 아를에서 그림을 그리자고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을 받아 고갱은 아를로 오게 됩니다. 아를 시절 그는 2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의 그림은 실제보다 단순하게, 색채는 더 강하게 표현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때 같이 사는 고갱과는 불화가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둘은 성격이 매우 달랐죠. 예술관도 많이 달랐습니다. 고흐는 상상하며 자기가 떠오른 이미지를 그리는 걸로 고흐는 있는 그대로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계속되는 불화로 고흐는 자신의 귀를 자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충격으로 고갱은 아르를 떠나 타히티 섬으로 떠납니다. 그때 고흐의 정신적 지주였던 동생 테오의 약혼 소식이 들립니다. 이를 들은 고흐는 마음이 더욱 약해집니다. 더 이상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는 스스로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는 생레미 정신병원을 퇴원 후 오베르에서 살게 됩니다. 당시에 새를 쫓기 위해 항상 권총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들판 위에서 새를 쫓으려고 들었던 권총이 그를 향하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순서대로 그의 작품을 감상하도록 할게요. 이 작품의 이름은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조명 밑에서 식사를 하는 농부를 그린 그림입니다. 갈색과 회색, 검은색이 주로 이룬 이 그림은 과거 그림을 같이 하던 친구에게 이 그림을 보여줬을 때 그 친구는 인체의 비율이 맞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빈센트는 농부 같은 경우 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러 농부의 손을 좀 더 길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다음 작품은 해바라기입니다. 아를 시절 고흐는 해바라기를 참 많이 그렸습니다.
이 해바라기 작품은 고갱이 아를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고우가 기쁜 마음으로 고갱을 기다리는 마음에 그렸던 해바라기 작품입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에 비해 밝고 강한 색채가 좀 느껴지나요? 다음 작품은 아르의 침실입니다. 아르 시절 고우가 사용했던 방을 그린 그림입니다. 먼저 벽면과 바닥면을 같이 한번 볼게요.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가로 또는 세로로 무수하게 칠해진 질감이 느껴지시나요? 이 당시 고우는 물감을 듬뿍듬뿍 떠서 얹는 형식으로 질감 표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우 작품을 보게 됐을 때는 양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생래미 정신병원에 입원하던 시절 그렸던 그림입니다. 왼쪽 하늘로 치솟은 듯한 이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하늘로 향하는 불길? 사실 이거는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해요. 고우는 사이프러스 나무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프러스 나무를 볼 때면 그 안에 갇힌 영혼이 느껴졌다고 해요. 이 작품은 사이프러스 나무와 볕이 있는 길입니다. 생래미 시절에 그린 그림이에요. 함께 작품 감상하고 가실게요. 이 작품의 느낌은 어떠나요? 밝고 행복해 보이나요? 그렇게 보이진 않죠. 이 작품은 생래미 정신병원에서 태어난 고우가 오베르에서 살던 시절 그림입니다. 유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당시 까마귀가 많아서 고우는 새를 쫓기 위해 곤충을 늘 들고 다녔었다고 했죠. 고우의 죽음에는 다양한 설이 있지만 대표적인 설로는 이 밀밭에서 권총으로 안타까운 운명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빈센트 반 고우처럼 그려보기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